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HLB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4% 정도 떨어집니다. 저는 어저께부터 매수를 하고 있는데 매수를 하면서 떨어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략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제가 매수를 하는 이유는요, 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계좌 수익에 대해서도 인증을 할 텐데, 그것보다 HLB에 대해서 제가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드릴 거냐, 저가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거의 한 3만 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고가 따지면 8만 5천 원 정도 되니까 저가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다. 근데 실적 보니까 적자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주식시장은요, 미래 가치를 반영합니다. 지금 굉장히 실적이 좋아요. 그러면 주가는 진짜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주가는 모든 부분을 선반영한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이 주포 세력으로 나서서 집중적으로 매수 타겟을 잡고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하나예요. 리보세라닙이 통과되겠죠. 그렇죠? 근데 확신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시세는 그것보다 먼저 갑니다. 통과되는 부분을 먼저 선행해요. 왜? 통과되면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신고가 매매의 핵심 사항이 되고요. 너는 뭐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요즘에 하도 입고수들이 너무 많아갖고 제가 인증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조회를 누르고 있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자, 기간대를 보면 1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실제 제 계좌번호고, 그리고 여기 내 계좌 수익률이 95%, 두 달이 되지 않는 구간 동안 95%입니다. 자, 조회 눌러보면 없죠, 바뀌는 게. 자, 이런 시장 대비해서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고 있는데, 제가 계좌 수익을 오픈하는 건 이렇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손실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제가 계좌 수익을 오픈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실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종목으로 어떻게 먹었다, 얼마 먹었다, 이거는 사실상 의미 없어요. 어쩌다 한 번씩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크게 돈이 들어가서 한 4%, 5%가 되더라도 5천, 1억씩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계좌 수익률이 몇 프로 찍혀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 말도 안 되는 수익인데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 그쵸? 그리고 요 내용은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 제 계좌에서도 같이 매매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완료된 매매부터 볼게요. 에브리봇이나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최근에는 주가가 굉장히 안 좋죠. 어저께 하한가, 그리고 오늘도 20%대 빠지는데, 정확하게 제가 2월 초부터 공략을 시작을 했고요. 하나, 둘, 셋, 3일 동안 47%의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이 종목은 뭐예요? 신고가 종목이다. 실적 어때요? 나쁩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종목을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말고도 다른 신고가 종목, 코리아 FT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현대차, 기아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부품사인, 그렇죠? 코리아 FT도 강세 구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런 구간에 2월 초에 정확하게 공략을 해서, 그쵸, 한 2주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때 동안 28%의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신고가 구간에서 제가 공략을 한 내용이 있고요. 그쵸,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HLB도 어저께부터 제가 매수하고 있다는 부분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오늘 빠지지만 저는 매수 구간을 잡을 거고요. 오늘 이야기를 드린 핵심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제가 어떤 관점에 의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까지 매수를 진행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왜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내가 다른 종목에다 접목시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쵸,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가 매수, 장시작전, 그쵸,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QRT 같은 거는 상한가 들어가 버렸어요. 시가 공략이 됐고요. 정확하게 지금 28.98% 상한가 부근에서 등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예요? 신고가 종목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말 내가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소통방으로 참여하시면 되고,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자동 참여가 되는데 다 무료로 진행이 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그리고 인증 내용을 토대로 이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가지고요, 제가 종목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HLB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리보세라닙에 대한 부분, 캄렐리주맙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요게 직판에 들어가면 뭘 해요?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아직 흑자 전환이 안 됐죠. 근데 주가 몇 배 올랐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그쵸? 한 3배 정도 올랐다. 물론 3배 올라가려면 한 9만 원 이상 정도 가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한 3배 정도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배 정도 올라서 만들어낸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9조 8천억이에요. 그쵸? 그럼 한 3조 대였다가 쭉 올라가서 10조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10조가 한국에 있는 신약 개발, 특히나 바이오 쪽에서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대기업 기반에서 만들어 놓은 그 바이오 종목들 말고요. 뭐 이제 대기업이 된 셀트리온이나 아니면 뭐 삼성에서 만들어 놓은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쪽 말고요. M&A나 아니면 뭐 이런 그 전통 제약사를 통해서 그쵸? 이렇게 발전이 된 경우에 10조라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2015년도에 한미약품부터 나오는 거예요. 한미약품 퀀텀 프로젝트에 대한 라이센스를 넘기는 조건으로 그쵸? 피를 1조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1조에 대한 10배, 10조까지 올라가고 떨어졌어요. 그쵸?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신라젠, 뭐 지금은 뭐 박살이 났죠. 뭐 문제가 많은데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10조까지 올라갔죠. 여기도 신약 개발이죠. 팩400, 그쵸? 오래돼가지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맞을 겁니다. 요것 팩400도 2세대 항암제죠. 표적 항암제. 그쵸? 지금은 이쪽에는 뭐 전혀 뭐 시세가 다 죽었기 때문에 뭐 제가 매매할 리는 없고요. 근데 신라젠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그리고 신약 개발이나 기술 개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시가총액까지 인정해 주는가, 한국 시장에 그 트렌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10조가 한계였습니다. 근데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10조를 보고 내려왔다. 자, 내용 보세요. 여기 보시면 고가 딱 따지잖아요. 종가 기준에서 10조 5천억을 보고 조정을 받는 겁니다. 당연히 조정을 받아야 되고요. 이걸 월봉으로 딱 보잖아요. 어딥니까? 19년도의 고가다. 자,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물대에 부닥치게 되어 있고요. HLB는 지난 8만 5천 원 정도의 고가를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는 그 이후에 이제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에 있고 그 부분을 지나치면 뭐가 나오느냐? 새로운 시세가 열립니다. 즉 새로운 상황이 열려요. 그리고 근거도 있죠. 리보세라님, 캄렐리주마, FDA의 판매허가 신청. 자, 제가 10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10조를 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임상, 일상, FDA 기준이고요. 임상, 일상. 그러면 상한가 쭉 치면서 갑니다. 아니 급등을 쭉 하면서 가요. 그리고 2상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1상 때 급등을 하니까 조정을 줍니다. 그 조정 이후에 횡보도 있고 이 기간이 뭐 6개월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쵸? 물론 여기에서는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오는데 자 보세요.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조정을 받고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에서 이상에 대한 이야기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 적게는 5조에서 6조, 많게는 진짜 10조까지 이런 식으로 주가가 폭등 구간을 거치는 거예요. 근데 딱 10조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느냐? 3상. 그쵸? 3상이 딱 나오면 급락해요. 보통 원래 목적이 뚜렷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1상 통과하고 오퍼가 들어옵니다. 1상까지 통과한 걸 라이센스를 넘겨라. 그래서 1상이나 2상 정도에서 아니면 어떤 특정 기술력 가지고 라이센스를 넘깁니다. 그러면 그걸 개발한 그쵸? 뭐 바이오 신생업체나 이런 쪽은요. 진짜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엑시스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 사람들 자체가 많진 않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그 그룹 내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3상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진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시간도 계속 흘러가고 시간도 훨씬 더 길어요. 그리고 3상을 통과하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FDA의 판매허가 신청이 들어갑니다. 이 끝이에요. 근데 리보세라든지 HLB는 지금 거기까지 온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나와 있는 적자 있죠. HLB의 적자 가면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2023년엔 더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어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쵸? 판매허가 신청에 들어가는 3상을 통과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니까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물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진짜 진양권 회장님은 엑싯을 결국에 하시겠죠. 근데 엑싯을 위한 그런 것보다 정말 개발이 목적이 아니었나. 정말 진심으로. 그쵸? 아니 회사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자금을 외부 조달을 했다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유상증자도 안 한다 그랬다가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판매허가 신청까지 들어갔다. FDA 판매허가 신청이 사실 장난입니까? 그쵸?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주식시장은 어떻게 해요? 먼저 선반영한단 말이에요. 선반영. 그쵸?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FDA에서 판매 허가 신청 작년 5월 달인가 들어갔는데 왜 12월 달 6개월 전부터 신고가를 가고 난리를 치기 시작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거잖아요. 그쵸? HLB를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해왔는지 자 보세요. 정확하게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신고가 구간을 거치고요. 그리고 조정 구간에 거쳤죠. 확인하고 매수하잖아요. 그랬을 때 매수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
몇 프로? 31.9%. 그리고 고가 돌파하는 요 때는 제가 이 구간부터 그쵸? 여기 확인하고 매매하는 딱 그겁니다. 자 보세요. 요날 원래 요날 시가 공략해도 됩니다. 근데 이때 2월 19일인데 이때 제가 여러 가지 매매들을 하고 있었어요. 반도체 쪽에 너무 강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네페스 아크 그쵸? 네페스 아크 자 보면 지금은 떨어지죠? 그쵸? 매수 이날 상한가거든요. 이날 상한가가고 매도 그쵸? 3일 동안 매수해서 하루 만에 팔았는데 32%. 그쵸?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계좌 수익이 그 정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종목들의 수익률은 30%, 40%, 그쵸? 이런 종목들이잖아요. 자, 에브리본. 자, 보세요. 그쵸? 47%에 47%. 근데 종목의 수익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계좌를 늘려갈 수 있겠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처음에 요걸 보여준 거예요. 계좌 수익률. 그쵸? 계좌 수익률을 까지 못하면 주식을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토대로 HLB를 제가 지금 모아가고 있고요. 여기서는 철저하게 제가 확인하고 매매하는 그런 단계를 거쳤다. 자,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 기준은 지금 바이오에 대한 전체적인 움직임.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제가 아쉽게 매매를 했는데 알테오젠인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보잖아요. 정확하게 제가 매매한 내역이 있죠. 올라가면서 계속 사고 계속 사고 팔고 하잖아요. 이거 17% 찍혀 있는데 이거 원래 30% 넘습니다. 근데 이 왜 그러냐면요. 제가 타점을 다 보여드린 거예요. 이거 봐봐요. 이거 딱 신고가 확인하고 매도하고 다시 사고 그쵸? 이 구간 끝나고 올라가니까 매수 다시 하죠. 그쵸? 고가 확인하고 팔아요. 그리고 다시 사면서 제가 상따를 들어갑니다. 근데 이날 상한가 안 들어가서 그쵸? 이때 제 수익이 거의 한 35%, 36%그 정도 됐거든요. 근데 상한가 안 들어가서 충분히 먹었다 치고 판 거예요. 원래 같았으면 그냥 보유해야 돼요. 근데 그래도 좀 영상이나 그런 부분을 좀 의식을 해서 제가 그냥 매도하고 판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온 손실이 잡힐 겁니다. 자 보세요. 어저께는 제가 손절을 했어요. 2%를. 근데 여기서 보잖아요. 이 17%가 원래 35%라는 게 동일한 금액을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두 번째 매매한 상따 들어갔을 때는 수익이 크지 않았고 금액은 늘어났고 그러니까 수익률이 낮아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구조 모든 게 다 신고가 구간에 있다는 거고 HLB도 동일한 관점에 의해서 매매를 했을 때 그렇죠. 지금부터 매매가 가능하다. 내려가고 있는 상황. 그래. 조정 없는 주식은 없잖아요.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기준을 잡고 내가 가격대를 관찰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고 그 기준에 대해서는 계속 변하고 가격대도 집중적으로 뭐 내가 뭐 기준을 알지 못하면 변동하기 때문에 제가 그 변화하는 과정에서의 타점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그쵸 소통방에서 진행하도록 하니까 그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리를 어떻게 잡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기 HLB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단기 뭐예요? 아까 전에 보셨죠? 2주 동안 수익 전환 안 하면 매매 잘 못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고요. 이것도 무료 공개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짜 감사를 드리지만 제가 정말 중요해요. 가격에 대해서 이해하는 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 정리를 한번 할게요. 주식은 선반영한다. 뭐가 가격이 무엇을 앞으로 좋은 부분을 그리고 주도주가 되려면 그쵸 급등하는 종목이 되려면 신고가를 거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확인이 필요하니까. 우린 점쟁이가 아니니까요.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 현재 상황에 접목시켜 보자고요. 지금 신고가 종목이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 그러면 그 종목을 어떤 관점에서 어떤 의미에 의해서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